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온보딩 기술 교육 데브렐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현지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제가 나오고 있네요. 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5년간 기술 교육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지금과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음, 그에 앞서 기술 교육 전문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기술 교육 전문가는 데브렐의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회사마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죠. 그 부서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교육 방법론을 기반으로 연간 교육 계획을 세우고 온보딩과 같은 입사자 교육, 업무에 필요한 역량 있는 구성원을 만들기 위해 직무 교육을 만들고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일을 하지만 주요 타겟 대상자가 테크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는 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다고 꼭 그분들에게만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더 자세한 일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런 커리어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저의 여정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일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창한 이야기까지 해보고 싶어요. 물론 시간이 된다면요. 저는 커리어의 시작을 개발자로 시작했습니다. 아니, 좀 더 거슬러 볼까요? 저는 IT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애매한 성적 때문에 인문고가 아닌 실업고를 택했었고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어보자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물론 당시만 해도 절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의 저를 어, 절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왜냐면 처음에는 기술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뭔가 잘 와닿지도 않았고 되게 애매했었습니다. 내가 이걸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는 그 와중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는 않가 생각하긴 합니다. 어쨌든 의도치 않게 대학교도 소프트웨어 전공을 택하게 되면서 저의 여정은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로도 특별한 목적 의식 없이 이쪽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졸업 시즌이 되어 문득 친구가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의를 해주었고요. 저는 그렇게 개발자로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작은 회사였고 실무에 대한 감각이나 회사에서의 업무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사실 굉장히 엉망진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는 와중에도 같이 일해주신 분들에게 지금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당시 저는 그때도 흔치 않았던 오브젝트 파스칼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델파이라는 개발 도구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음 회사에서까지 같은 도메인에서 일을 하게 되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다른 세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개발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기술이 중요한지, 어떤 노력을 하며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도 정보도 없이 작은 세상에 갇혀 있었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 델파이를 기반으로 오브젝트 파스칼을 배우고 개발을 하신다면 아마 6개월도 안 되어서 가시성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배우기도 쉽고 도구가 갖고 있는 강력함이 말도 안 되는 생산성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상황에 안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시도도 내가 해야 할 것을 더 잘해보려는 노력도 없이 스스로가 정체에 빠지고 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태한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발전 없는 개발자의 한계는 명확한데 그땐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회사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상태가 되면 제일 못하는 사람이 먼저 도태의 대상이 되거든요. 정신 차려보니 제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본적인 것도 도구에만 의존하는 바보 개발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기 혐오와 자존감의 추락 등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상황들을 모두 겪게 되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떤 계기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문득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리고 놀랍게 그날부터 변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되게 신기한 일인데 이후로 저는 '사고가 사람을 변화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본에 없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 변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날에 제가 깨달은 건 저의 가치를 어떻게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마 이런 맥락은 앞서 발표하셨던 정호님의 이야기와도 조금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 IT와 관계된 주변을 떠나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게 되었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했던 직무로 일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문을 두드려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당시 저는 몇 군데의 IT 출판사와 연을 갖고 있었는데 고맙게도 그쪽에서 IT 도서 출간에 대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그중 한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직무인 출판 기획자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전체적으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출판 기획자의 업무는 아주 재밌고 좋았습니다. 트렌드를 쫓아야 되고 그 와중에서 시장성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하는데 이전보다 더욱 긴밀하게 다양한 개발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개발자를 하던 시절에는 개발자로 개인의 영역에서 혼자 채찍질하는 상황이었다면 이 시절에는 그야말로 관계에 눈을 뜨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저는 관계를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제가 자꾸 살짝살짝 이야기가 새는데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이 직무를 하면서 저는 매일같이 어떤 일이 IT 세상에서 벌어지는지, 개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리는지,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화제가 계속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그들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탐구하는 데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셜리스트보다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웠던 제 성향도 이때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화제로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기본적으로 알거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도 많아졌고요. 그 다양함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일은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는 못했죠. 개발자 시절에는 거의 혼자 일했기 때문에 제가 해내는 것이 곧 성과였고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출판 기획자 시절에는 아쉽게도 그 구도가 잘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모든 일이 순전히 저의 의지대로만 되지 않고 저자와 연관돼 있는 일들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콘텐츠에 따라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급변을 했거든요. 그런 일정들을 조절하고 예정된 길에 맞추는 것도 저의 일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서툴렀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역시나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번의 직업적 실패는 자신에 대한 다소 실망감을 만들긴 했지만 웬일인지 저는 첫 번째 실패와는 다르게 더 잘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다시 한번 IT 회사에서 직접 일하고 싶다는 일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한 분께 연락을 받고 절차를 밟게 되었고요.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메가존 클라우드죠.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명확한 역할이 있었어요. 교육 사업에 대한 브릿지 역할이었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교육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술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기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어와 사고방식이 달라서 매끄럽게 커뮤니케이션이 연계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교육 사업에 콘텐츠 기반으로 기여하는 일이 저의 일이 되었었죠. 하지만 세상 일 쉬운 거 하나 없듯이 이 일은 4개월 만에 파국으로 종결되고 맙니다.
해당 교육 사업은 중단이 되고 말았거든요. 자, 이제 저는 엔지니어 집단에서 비엔지니어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누구 하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거나 지정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보스도 당시에는 여러 이슈로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고, 물론 지금은 더 바쁘시긴 합니다만, 그리고 조직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사내에서 여러 이슈로 협업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메인으로 할 잡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이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자고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엔지니어의 서포트의 일환으로 코디네이션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저희 회사는 급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부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규정과 문화와 환경들에 대해서 일하시는 엔지니어들이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엔지니어들이 순전히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 일이 시작한 이후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전보다 훨씬 덜 신경 쓰게 되어서 아주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나의 주 업무인가? 라는 점에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오던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기관 협업으로 교육을 받고 회사에 입사하는 인원들이 처음 생기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에서는 최초로 신입을 받게 되었죠. 지금은 이런 교육생 출신이 입사하는 경험들이 많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경험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입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입사했을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오자마자 지급받은 노트북으로 내부 시스템에서 몇 가지 내용들을 읽어보고 그 이후에는 고객 교육 자료들을 기반으로 기술 실습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지긴 했지만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 친구들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괜찮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고민을 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렇게 신입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역시나 예상했던 어려움에 눈에 띄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절반의 인원이 초기 단계에서 이탈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라포를 쌓아가던 단계였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되게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됐죠.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어 라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 신입 친구들과 퇴사하는 친구들은 물론 당시에 입사하신 시니어분들까지 모두 붙잡고 1시간 이상씩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던지게 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실무부서에서 교육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까?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고민의 끝에서 온보딩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직무 교육을 더해야겠다라는 형태까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온보딩은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회사의 문화와 직무에 적응하고 빠르게 회사의 일원으로 실무 투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기에 직무 기초 교육이 더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른 경험과 지식 수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교육부서가 아닌 실무부서에서 정기적인 내부 교육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학습의 형태를 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학습 결과를 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습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실무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면 더욱 제대로 익히고 더
많은 일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스킬에 대한 내용도 더해볼까? 음, 그리고 더 팀에 잘 민글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까? 라는 고민들을 거듭해가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목적은 오로지 좋은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보고도 싶었어요. 그래서 신규 입사자에게 되도록 많은 사람이 관심을 주고 그 사람을 육성하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터치를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집체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입사를 트리거로 하는 이벤트 드리븐이자 병렬 스레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교육 개발 방법론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더 친숙했던 저이기에 해당 방법론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요구 분석을 하고 프로그램 구조화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운영 방법을 기획하고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시행하고 거기에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적인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더불어 콘텐츠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요. 6개월에 한 번씩 마이너 업데이트, 2년에 한 번은 메이저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신입을 기준으로 3년간 함께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잡았었어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그해 12월 입사하는 친구들에게 일부분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교육을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3년 2개월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179명의 학습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신입으로 입사해서 3년이 넘은 분이 2명이 생겼어요. 총 5명의 대상자가 있었는데 2명이 남으신 거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면 숫자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지원자가 되는 조직 문화도 더불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순환 구조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교육에 대한 성과들은 분명했습니다. 온보딩과 교육이 있기 전까지는 입사 1년 내 퇴사가 46% 정도였다면 이후에는 0%에 수렴했거든요. 입사 1년 내 퇴사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전체 퇴사율도 50%대에서 10%대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후로 3년간 버전업을 통해서 지금은 2.1 버전까지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오고 있고 올해는 콘텐츠 기반의 큰 업데이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만들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워낙 많이 있어서요. 교육과 더불어서 데브렐 프로그램도 점차 실현해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저 혼자였지만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게 되었고요. 올해 교육은 소프트 스킬이나 기술 교육 콘텐츠를 다각화를 통해서 더 한 단계 도약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의 여정을 좀 간략하게는 아니고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드렸네요. 큰일 났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이끌려진다라고 좀 경험적으로 체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움을 시도하면 그 결실이 따라오게 되고요.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중요하지 않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시도하고 그 새로움을 배우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또 관계의 중요성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스킬의 함양에 좀 힘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스킬들 말이죠.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제 어떤 일들이 주어지면 그것들을 해결해 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직은 보이는 문제를 빠르게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일을 만들고 해결해 나간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요청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